안녕하세요. 다이나비 경제TV 2025년 5월 13일 경제 리뷰 시간입니다. 미중 간의 빅딜이 성사가 됐죠. 관세를 115%씩 파격적으로 내리면서 일단 관세 전쟁은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에 반응해서 미국 증시는 말 그대로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나스닥은 4%가 넘게 올랐고 다우존스도 2% 넘게 올랐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급등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최후의 단말마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이번 상승이 만약에 단기 고점으로 끝나버린다면 지금이 아마 마지막 미국장 탈출 기회가 될 텐데요. 시장이 환호하는 와중에 불안한 이유 한번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미중 간의 빅딜이 관세 전쟁을 잠깐 멈추긴 했지만 트럼프 집권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미국은 30%, 중국은 10%라는 숫자가 남았다는 겁니다. 상호 관세 10%씩은 둘 다 생겼고, 미국 쪽에는 펜타닐 관세 20%가 더 있죠. 이 말은 관세 전면전, 그 직전 수준으로의 회귀라는 건데요. 자, 그럼 갑자기 양국 간의 이 수출입이 이전만큼 회복이 될까요? 지금 텅텅 비었다고 하는 저 미국 서부 해안 항구에 수입 컨테이너선 자리가 다시 꽉 들어찰까요? 이게 하드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트럼프 이전 수준으로의 회귀는 아무래도 어려울 겁니다. 여전히 관세는 부담스럽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90일간 유예하는 휴전이지 아예 종전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좀 큽니다. 이번 빅딜을 보고 트럼프가 한 발 물러난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은 편인데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90일 정도의 시간을 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3프로TV의 그 5월 12일자 방송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관세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관세를 미국이 벌어들이고 그러면은 미국이 부자가 되고 자기도 부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관세는 그 미국 정부가 세금을 더 걷는 수단이고 그걸로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관세를 미국 사람들이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작 관세가 딱 매겨지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걸 왜 내지? 이러면서 여론이 확 나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여론을 돌릴 만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시간이 필요한 거는 내수 경기 안 좋고 군부 숙청 진행되고 이러고 있는 이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면에서 결국에 양국 정상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겁니다. 지금 일단 내부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게 아마 빅딜의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시간은 필요한데 아예 백지화시킬 수는 없고 자, 그럼 관세 전쟁 초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 일단 쉬었다 가자. 이런 국면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불안정성이 오히려 증대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로 돌아갔으니까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잖아요. 여기서 더 호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고 다시 격돌하면 이번엔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에 더더욱 하기 힘들거든요. 이러면 기대 심리가 많이 약해지겠죠. 처음하고 비교해보면 그저 상황을 안 좋게 만들었다가 덜 안 좋게 만든 요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남아있는 미국 정부의 디폴트 상황, 위기입니다. 트럼프가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저 난리를 피우는 이 근본적인 원인은 만성적인 미국의 적자거든요. 이 재정 적자가 너무 엄청나서 이자로 나가는 비용만 연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1,400조가 넘는 거죠, 연간. 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채권에 대한 이자만 1조 달러가 넘으니까 이 적자를 무조건 해소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분위기가 아니게 됐죠. 일단 최대의 난관인 미중 관세 전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잖아요. 관세를 무기로 내세운 다음에 수출 좀 늘려보고
그 다음에 이걸 서서히 환율 전쟁으로 넘기고. 근데 이 시나리오가 한참 뒤에나 가능할지 말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중국이 미국 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미국이 중국 제품을 수입하는 게 훨씬 크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위안화 절상을 하고 달러 약세시킨다고 적자가 한순간에 막 드라마틱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얼마 전에 베센트 장관이 미 의회에 요청한 것처럼, 자, 8월 되면 우리 디폴트 날 수 있다. 일단 정부 부채 상한 상향해달라. 뭐 정중하게 요구한다고는 했는데 반협박이죠. 이렇게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부채 상한만 늘리면 이전하고 똑같잖아요. 이러면 트럼프는 결국 이전하고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괜히 미국의 신뢰도만 낮추고 아무것도 해결 못한 채로 약점만 노출한 꼴이 된 겁니다. 이러면 미국 내 여론은 더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겠죠. 동시에 미국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는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채권 가격입니다. 미 국채는 미국 최대의 수출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미중 빅딜 이후에 채권 금리, 수익률 많이 상승했거든요. 채권 금리 많이 상승했다? 이 말은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원래 정석대로라면 뭐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될 때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가고 회복이 예상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수급 자체가 문제거든요. 어떻게든 미국채를 더 많이 팔아서 적자를 메꿔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당장에 미국 정부가 디폴트 나게 생겼으니까요. 연합인포맥스 자료만 봐도 지금 단기 국채 입찰 수요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3개월 내로 내가 돈 못 돌려받을 수 있겠다. 이거 미국 정부가 못 갚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가뜩이나 안 팔리니까 국채 가격은 점점 싸지고, 이거 사달라고 국채 금리는 더 올리고, 거기다가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이자를 늘리는 카드 돌려막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재정 적자는 해결하기 요원해지고 이자 부담은 더 높아지는 셈이죠.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당장에 보이는 반등의 모습이 진짜 반등이라기보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만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몰렸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여전히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고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들려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지배적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가 시행했던 정책들이 결국 실패라는 이름으로 귀결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는 떨어진 채로 경기가 침체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경제TV 2025년 5월 13일. 오늘은 미중 빅딜 이후에 과연 미국 시장은 진짜 살아나는 걸까?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큰 건 하나 해결된 것 같지만 정작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서 불안한 시점인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들 요약해서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